자, 배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동일공고 우리가 무슨 과죠? 공조 시스템 제어과. 옛날에는 사실은 배관과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는 설비공업과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사실은 기본은 배관이죠. 그래서 이 배관과니까 또는 공조 시스템 제어과니까 그럼 공조 시스템이 무엇이냐? 배관이 무엇이냐? 라고 개념을 물어보게 된다면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래서 이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배관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물론 이제 듣는 사람들이 물어보는 질문하는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도 해줘야 되겠죠. 쉽게 설명을 하게 되면은 가스나 수돗물과 같이 가스는 기체고 수돗물은 지금 액체인데 기체나 액체를 운송하기 위해서는 관이 필요한데 이 배관을 시공하는 것이 바로 이 관을 시공하는 것이 배관이다. 즉 우리 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배관 설비로는 수도관, 그 다음에 하수관 또는 가스 공급관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물론 다양한 배관 설비들이 있지만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그럼 배관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우리 인류가 이룩한 거대한 산업사회는 물의 접근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최근의 주거 환경 개선과 급속한 경제 발전에 따라서 식수 그리고 공업용수라고 하는 것은 이 산업에 필요한 공업에 필요한 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곳에 쓰이는 물을 공업용수라고 하고 이러한 식수와 공업용수가 많이 더 필요하게 된 거죠.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죠. 따라서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우수한 배관 설비가 매우 중요한데 우수한 배관 설비 아무나 할 수 있지만은 배관은 아무나 할 수 있지만은 우수한 배관 설비는 누가 해요? 전문적으로 기본 지식을 익히고 다양한 실습을 통해서 몸에 익힌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우수한 배관 설비를 설계하고 또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죠. 또 배관은 물뿐만이 아니라 공기, 증기, 기름, 가스, 냉매 이런 각종 유체라든지 분말 또는 고체도 수송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는 배관 설비의 종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관 설비의 종류에는 첫 번째 위생 설비가 있죠. 위생 설비. 위생 설비는 뭐예요? 여러분 집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급수배관, 물을 공급하기 위한 배관이죠. 급수배관. 이 급수배관 방식에는 수도 직결식 급수법이 첫 번째로 있고 이 수도 직결식 급수법은 매설된 수도 본관의 수압을 이용해서 건물 내부로 직접 물을 공급해주는 그런 방법이죠. 따라서 일반 주택이나 소규모 건물 이런 데는 이제 주로 이런 수도 직결식 급수법이 사용이 됩니다. 그림에서처럼 수도관이 계량기를 통해서 또는 급수관을 통해서 집안에 있는 급수 밸브를 통해서 공급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옥상 탱크식 급수법이 있는데 또는 고가 탱크식 급수법. 수도 본관의 물을 지하나 건물 내에 설치한 탱크, 저수탱크, 물탱크죠. 물탱크에 저장을 했다가 펌프로 옥상 탱크에 양수한 후, 즉 옥상에 있는 탱크로
물을 퍼 올려서 급수관을 통해서 필요한 장소로 급수하는 방법으로 항상 일정한 압력으로 급수가 되는 비교적 대규모 건물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 탱크의 용량은 일일 사용 수량의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로 하고, 저수 탱크는 옥상 탱크보다 더 크게 설치해야 되겠죠. 즉 무슨 말이냐면, 저수 탱크, 그 물을 모아놓는 탱크예요. 그 다음에 건물의 옥상에 또 탱크가 있는데, 이 저수 탱크를 통해서 옥상에 있는 옥상 탱크로 물을 공급해주고, 이 옥상 탱크에서 각 건물에 필요한 장소로 다시 공급을 해주는 거죠. 따라서 이 탱크에서 공급되는 밸브를 일정한 압력으로 공급되도록 유지를 해준다면은 항상 일정한 압력으로 급수가 되는 그런 방식이죠. 자, 다음은 부스터 방식 급수법이라고 있는데, 여러분 아마 생소할 거예요. 내용을 읽어보면은 수도 본관으로부터 인입관 등에 의해서 물을 일단 물받이 탱크에 모아놨다가 급수 펌프만으로 건물의 소유 개소에 급수하는 방식이다. 펌프 및 제어 기술의 발달로 현재 고층 건물 등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어떤 이러한 급수 방법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에 나와 있죠. 아까 설명했던 옥상 탱크식 급수법. 자, 이 그림이 이제 부스터 방식 급수법. 자, 이 그림을 잘 보면은 어떠한 방식으로 물이 공급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뭐 배관 도면을 많이 봤기 때문에 딱 보면은 한눈에 원리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전 시간 동영상에서 잠깐 녹음 없이 흘러갔던 부분인데요. 자,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급탕 배관, 배수 배관, 위생 배관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급탕 배관은 개별식 급탕 방법, 그 다음에 중앙식 급탕 방법이 있는데, 급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온수가 필요한 곳에 온수를 공급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개별식 급탕 방법은 가스 순간 온수기 또는 저탕형 탕비기, 가스 보일러, 전기 보일러, 태양열 보일러 등을 이용해서 온수가 필요한 곳에 공급하는 방법이 개별식 급탕 방법이 되겠습니다. 중앙식 급탕 방법은 지하실 등의 일정한 장소에 급탕 장치를 설치해 놓고 배관에 의해서 필요한 각 사용 장소로 더운 물을 공급해 주는 대규모 급탕에 적합한 그러한 방법이 되겠죠. 그 다음 배수 배관은 물을 공급할 때는 이제 앞에서 얘기한 급수 배관이 되겠고, 사용한 물을 어디론가 빼낼 때는 배수 배관이 되겠죠. 그래서 배수 배관은 건물 내부 또는 외부에서 사용한 오염된 잡배수 또는 오수, 빗물, 뭐 이러한 것들을 하수도관으로 배출시키는 설비를 이제 배수 배관이라고 얘기합니다. 배수 설비를 할 때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통기관과 트랩을 함께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통기관은 말 그대로 공기를 배출하는 관이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오염된 잣배수나 오수 등에서는 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통기를 잘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트랩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 집에 말 그대로 트랩의 뜻은 함정이 되는데 이러한 배관의 모양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배관은 물이 역류하는 것을, 즉 더러운 물이 밑으로 흘러내려가다가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보는 배관의 형태죠. 이러한 것들을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배관의 모양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트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배관할 때는, 배수 설비할 때는 이 통기관과 트랩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위생배관은 대변기의 세정급수장치, 첫 번째 종류가 되겠는데, 자, 세정탱크식을 보면은 세정탱크식 급수장치는 세정탱크에 항상 일정한 물을 채웠다가 조작에 의해서 세정관을 통해 물을 분출하여 오물을 배출시키는 방법으로 하이탱크식 방법과 로우탱크식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화장실이 대부분 이러한 원리로 되어 있죠. 세정탱크식. 자, 냉난방 설비를 보겠습니다. 우선 난방 설비를 보게 되면은 난방 설비에는 온수난방, 진기난방, 그 다음에 복사난방, 온풍난방 등의 이제 종류가 있는데, 온수난방은 보일러에서 가열된 온수 85에서 90도 정도가 표준이라고 합니다. 온수를 방열관이나 방열기를 통해서 순환시켜 복사되는 난방 방식이죠. 증기난방은 온수에 비해서 단위 중량당 보유 열량이 많은 증기를 순환시켜서 비교적 큰 규모의 난방에 이용하는 방식으로, 온수난방보다는 그 실내 기온의 온도 상승 시간이, 기온의 상승 시간이 빠르다는 그런 장점이 좀 있죠. 복사난방은 방사난방이라고도 하는데, 건물의 천정이나 벽, 바닥 등에 가열용 코일을 묻어서 이 코일에 열원을 보내서 그 복사열에 의해서 난방하는 우리나라 전통적인 난방법이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집에 보면은 그 거실 바닥에 보면은 그 뜨거운 물이 흐르는 아마 배관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을 텐데, 그 뜨거운 배관을 통해서 보일러에서 가열한 뜨거운 물을 흘려 보내주면은 그 복사열에 의해서 난방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은 것을 복사난방이라고 얘기합니다. 온풍난방은 각종 열원 기기로 공기를 가열해서 빌딩, 공장, 농업시설 등에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넓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난방할 수 있다는 이제 특징이 있죠. 그래서 난방 설비는 크게 이와 같이 온수난방, 증기난방, 복사난방, 온풍난방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냉동 설비를 얘기할 텐데, 여러분들 공조 시간에 냉동 설비에 대해서는, 특히 3학년들은 공조 냉동 기능사 시험을 봤기 때문에 이미 냉동 설비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냉매에 의해서 저온을 얻어서 액체를 냉각시키고 냉동시키는 기계 설비가 냉동 설비가 되겠는데, 자, 냉동기는 크게 압축기, 응축기, 팽창밸브, 증발기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압축기는 홈프레셔, 증발기로부터 증발된 냉매 증기를 압축시켜서 응축기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고, 응축기는 콘덴서인데 압축기로부터 나온 고온 고압의 가스, 냉매를 물이나 공기로 냉각시켜서 응축을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팽창밸브는
적정량의 액체 냉매를 저압의 증발기 측으로 보내고 고압의 냉매는 팽창 밸브를 통과하는 사이에 급격히 저온과 저압의 습진기로 변하고, 증발기를 통해서 증발기에서 냉동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는데, 냉매는 이 증발기에서 열을 얻어서 증발하고, 열을 얻기 때문에 그 주변은 온도가 낮아지는 거죠. 자, 이와 같이 냉동 설비의 4대 구성 요소, 압축기, 인축기, 팽창 밸브, 그리고 증발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쯤에서 머리 좀 식힐 겸 아래 그 뮤직비디오 하나 잠시 감상하고 돌아오세요. 돌아와서 산업배관 설비에 대해서 계속해서 수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산업 배관 설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스 설비. 가스 설비에는 우리가 LNG로 알고 있는 액화 천연가스, Liquefied Natural Gas, LNG죠. 그래서 가스전에서 채취한 천연가스를 액화한 것으로 메탄이 주성분이며 무색 투명한 액체로 공해물질이 거의 없고 열량이 높아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도시가스가 바로 이 액화 천연가스 LNG죠. 그 다음에 우리 LPG 하는 액화 석유가스 Liquefied Petroleum Gas. 자, 유전에서 원유를 채취하거나 원유를 정제할 때 나오는 탄화수소를 비교적 낮은 압력으로 가해서 냉각 그리고 액화시킨 것으로 액화 석유가스의 주성분은 프로판, 그 다음에 소량의 부탄, 프로필렌, 부틸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소방설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설비는 옥내 소화전 설비, 그 다음에 옥외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소화기 등이 있는데, 옥내 소화전 설비는 건물 내에서 화재 초기에 그 소방 대상물의 그 거주자가 소화전함에 비치되어 있는 호수 및 노즐을 이용해서 소화 작업을 행하는 설비로서 그 수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쪽 옆에 있는 도시 수원이 아니고 그 물의 공급원이죠. 수원. 그 다음에 가압 송수장치 배관과 개폐 밸브, 호스, 노즐 등이 경납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관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5개 소화전 설비는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그 건물 관계자에 의해서 건물 내의 화재를 소화할 목적으로 설치한다. 그래서 이 설비는 그 5개 소화전, 가압 수송장치, 그 수원 및 부송장치로 구성되어 있고 주택지역이나 또는 빌딩, 그 공장 외벽 등에 설치를 하죠. 최근에는 이 5개 소화전 설비 주변에는 이제 빨갛게 그 마킹을 해놨죠. 그래서 그 주변에는 주차도 금지가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죠. 스프링클러 설비, 스프링클러 헤드를 부착하고 있는 시설에서 소화 대상물에 그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 헤드의 감지 부분이 용해 또는 개방되어서 살수되는 그 자동 설비, 물을 뿌리는 설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프링클러 설비. 그 다음에 소화기는 그 화재 초기 단계에서 1차적으로 그 화재를 진압할 때 사용되는 것으로 그 종류에는 이제 포말 소화기, 분말 소화기, 한룬 소화기, 이산화탄소 소화기 등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여러분이 조금 익숙한 그 배관도를 보도록 하겠는데, 이 배관도부터는 다음 시간에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했습니다. 특히 오늘 그 출석을 제 시간에 못한 학생들은 그 게시판에 나와 있는 대로 과제물을 작성해서 옆에 있는 그 과제 제출방에 제출하도록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